자, 마지막 땅의 제재 선정 이유. 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작품을 여러분들 혹시 배웠나 모르겠지만 돌다리. 아,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구나. 돌다리라는 게 있어요. 알겠지? 돌다리라는 것도 있는데 이 돌다리는 일제강점기의 작품이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이 돌다리도 마찬가지로 땅의 중요성, 전통적 가치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돌다리를 설명하면서 요거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럼 그냥 됐죠? 노베로 시작을 합시다. 맞아요. 병원 중학교 때 하지 않았나 어떤 학교들은? 이제 아들이 병원을 새로 이제 개업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급하게 와가지고 아버지 땅 팝시다. 그랬더니 알지 그지? 예, 아버지가 생각 좀 한번 해보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땅을 도저히 팔 수 없는 거였죠. 그지? 예, 그래서 둘의 갈등이 일어나긴 하지만 첨예한 갈등은 아니야. 서로 이해는 해요. 아들이 뭐니까? 의사니까. 이해 갔지?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돌다리 이런 것도 연관되는 거지, 그지? 배웠죠? 배운 거 맞지, 그지? 오케이. 너희를 주눅들게 하려고 뭐 이상한 작품 얘기한 건 아니야. 자, 그 다음 갑시다. 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누구? 강노인. 그지? 강노인. 강씨가 멋진 분이 참 많아요. 강노인과 했나요? 왜 웃니? 짜증나게. 자, 강노인과 땅을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고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요 강노인과 대조되는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문명과 관련 있는 시들이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 뭐 성북동 비둘기 같은 거는 봤나 모르겠다. 성북동 비둘기 이런 작품들이 문명과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갈등을 통해 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이다. 택지 개발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던 198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이 등장하고 있네. 택지 개발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던 80년대. 도시의 어디? 도시의 그렇지. 요 도시 변두리 동네 바로 원미동. 원미동. 원미동은 뜻이 원미동. 원자가 뭘 원자야. 됐지? 그래서 아름다움과는 먼 동네. 알겠니까? 뭔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동네 이렇게 되겠죠. 됐지? 예. 그래서 이 원미동이라는 그 도시라는 공간은 뭔가 삭막하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들 저기 뭐지? TV에서 봤죠? 저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 1995 저기 뭐야 그거? 그렇지, 응답. 그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나타나는, 그지? 그래서 서민들이 모여 살지만 거기엔 따뜻한 정이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서울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름답다. 됐지? 또는 아름다움과는 먼 동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부천. 이게 실제 있는 지명들이지. 당대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는 서로 다른 가치를 중시한 인물의 대립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그래서 돌다리와 다르게 이 작품은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일어납니다. 첨예는 날카로울, 날카로울 예자를 쓰는 거예요.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독자는 다양한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 작품을 주체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 목표겠네. 자, 한눈에 보는 제재 이런 것들은 항상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 알죠? 단편. 그지? 연작소설이에요. 연작소설. 1980년대에 팽배했던 개발 및 투기, 세태를 배경으로 한 창작된 소설인데 11편의 단편소설로 구성된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작품. 원미동 사람들.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요게 한 작품을 또 배워.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알겠지? 요걸 또 배우는데요. 그때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오른쪽 세태적, 일상적, 비판적 요런 것들은 항상 기억해야지. 됐죠?
인물의 태도, 대상에 대한 태도 이런 거 따질 때 비판 같은 거는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너희 학교는 가끔 이런 거 난이도 좀 높게 시조랑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 다음 제재, 땅을 둘러싼 강로인과 원미동 사람들의 갈등. 그래서 서울 것들 이렇게 나오죠. 서울 것들 통칭한 거야. 예. 주제,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쇠퇴와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 급속한 도시화로 전통적 가치가 몰락해가고 있는 거지. 물질주의가 팽배한 사회현실 속에 땅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한번 인식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넘겨서 본문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마지막 땅. 아우, 제목이 참 그러네. 그지? 땅은 땅인데 무슨 땅? 마지막 땅이야. 됐죠? 마지막 땅. 그래서 뭐 결론부터 이제 스포를 한번 해보면 맨 끝에 강노인이 땅을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가 안 돼? 이제 그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발단 나와 있다. 발단. 발단부터. 근 열흘간이나 바람이 억세게 불어댔다. 지독한 꽃샘 바람 때문에. 자, 꽃샘 바람이라는 건 꽃샘 주 언제 오는 거야? 그러지, 봄에 오는 거지, 그지? 보통 3월달. 너희 아마 입학하면 3월 중순 정도에 한번 이렇게 오죠, 그죠? 꽃샘 추위.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계절감을 알 수 있고요. 동네 길목마다 비닐봉지며 과자 껍질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어서 오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동네 분위기야. 동네 분위기. 때때로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주워 모아 공터에서 불을 사르기도 했다. 요거 당시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돌아다니다 보면 드럼통에다 이렇게 불 이렇게 피워놓을 때가 많아. 옛날 쓰레기를 이렇게 태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나? 지금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공사장에서도 사람 안 보이는데 가려놓고 불 피우잖아. 됐지? 그러니까 요것도 당시의 문화입니다. 자, 사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검은 연기가 이리저리 휩쓸려 올라가고 민홍지보다 얇은 그을음들이 나방떼처럼 직유법 같은 거는 바로바로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나방떼처럼 떠돌아 다녔다. 전체적으로 묘사가 나와 있네. 묘사. 객관적이죠? 그죠? 객관적 묘사. 그래서 사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적. 동네의 분위기. 그래서 공터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원미동의 풍경이야. 도시 같은 데서도 이런 건 조금 자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 아까 말한 대로 도시 변두리. 이해갔지? 그러니까 조금만 길을 나가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대전 중심 있죠? 대전 중심에서 옆으로 나가잖아? 그럼 비포장 도로가 많았어. 이해간다니까 버스를 타면 어느 도로로 가잖아? 그러면 할머니네 집 근처까지 가면 거기도 대전인데 비포장 도로야. 이해같이 그런 때가 있었던 거지. 그럼 공터에 가면 이런 장면이 꼭 있어. 우리가 그냥 지나가나? 아니지. 친구들이 또 그 불장난 한다고 막대기 또 끄집어서 막 서로 막 휘두르다가 머리 타고.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청소부가 불만 피워놓고 떠나버리면 그 다음은 누구의 차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일상적인 동네의 모습인 거야. 그지? 아이들의 차지였다. 지물포집 큰아이인 상수. 됐죠? 그 다음 쓰레기차를 끄는 김씨의 막내딸 경욱이. 그 다음 말썽꾸러기 진만이. 그런 들이 우르르 몰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나 막 상수, 경욱이, 진만이 동네 친구지 뭐. 그지? 막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불더미 속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말라붙은 풀더미에 불씨를 옮겨 붙이기도 한다. 놀거리가 많지도 않았고요. 이해갔지? 요런 게 하나의 다 놀거리였던 거죠. 됐지?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다가 막 서로 막 애 넘어지고, 머리에 불 붙고, 이런 거. 선생님도 한번 불을 붙었는데, 그 라면 박스 같은 거를 불을 이렇게 태웠잖아. 그 나무를 이렇게 하다가 떨어졌는데 옆에 있는 친구를 발로 찬 거야. 발로 찼는데 그게 내 머리 이렇게 싹 쓰였어.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막 했는데 머리가 다 탔지, 그지?
집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뭐 탄 거 걱정이 아니야. 막 뒤지게 혼난 거지, 그지? 하여튼 그랬던 때가 있죠. 자, 그다음 원미동 아이들은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법은 애당초 배운 적이 없다. 그만큼 이 아이들은 집에서 애주중지 키우지 못했어. 왜냐면 다들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지? 놔 길렀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죠?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집 앞으로 뛰쳐나와 어두워질 때까지 거리에서 놀았다. 하루 온종일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울음소리가 거리에 가득했다. 한데 그런 꼬마들이 불장난에 짜릿한 재미를 앞에 두고 온전할 리는 없다. 전적 작가 시점이죠, 그죠? 모든 상황을 다 서술해주고 있고요. 아이들의 얼굴은 금세 검댕투성이가 되고 때로 손을 댄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 젖힐 무렵이면 의례 항상이죠. 됐죠? 일상적으로 원미 지물포 주씨가 등장했다. 자, 새로운 인물 나왔네. 누구 나왔어? 원미 지물포 주씨. 지물포 뭐 하는 데야? 그렇지, 종이. 이해갔니? 그러니까 불장난치면 종이 어때요? 그렇지, 종이 옮겨 붙으면 아싸, 엄청 잘 탈 거 아니야. 이해갔나요? 난리 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물포 줄씨가 딱 나온 거야. 자, 원래는 부산에서 미장이 기술로 벌어먹었으나, 자, 미장이는 시멘트 바르는 사람이야. 알겠지? 시멘트 바르는 사람이 옛날에는 기술자였어. 그래서 뭘 썼냐면 장이라는 말을 쓴 거야. 됐지? 기술자가 아닐 땐 어떤 말을 써? 쟁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 처음 들어봐요? 쟁이. 알지, 그지? 요거. 됐죠? 인민? 요거는 이름이겠지? 원미동이니까 원미 지물포라고. 노은동이니까 뭐 노은 지물포 이렇게. 이해갔지? 원미 미안해.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됐죠? 그래서 원미 지물포 주씨. 됐죠? 원미는 이름이야, 이름. 부산에서 미장이 기술로, 미장이 요거 아니야. 머리 하는 사람 아니야. 애들 가끔 착각하더라고. 머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기 시멘트 바르는 사람이야. 기술로 벌어먹었으나 어찌어찌 부천시, 여기 나오죠. 부천시 원미동 실존 지명입니다. 오게 된 주신의 지물포가 바로 공터 옆에 찻집이었던 거야. 그지? 공터 옆에 찻집이면 공터에 아까 불. 그죠? 그래서 맞바람에 불씨라도 옮겨 붙으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물건들을 보존하기 위해. 됐지? 이때 보자는 지키다. 됐죠? 보존하기 위해 우락부락한 몸짓으로 뛰어나와. 자, 우락부락한 몸짓이라는 건 뭐야? 그렇지. 막 허둥지둥 큰 제스처 하면서 막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죠? 몸에 뛰쳐나와 호통을 치는 거야. 몸도 좀 크겠죠, 그지? 내가 막 몸짓 한다고 우락부락 하겠어? 아니겠지, 그지? 뭐 핸드폰집 앞에 그 바람인형처럼 그렇게 보일 거야. 자, 우락부락한 몸짓으로 뛰어나와 호통을 치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은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 버린다. 그러니까 여기 원미동의 분위기가 앞에 뭔가 쓸쓸해 보인 것처럼 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야. 이게 그때 당시에 뭐 개발이 이루어지는 공터가 많은 지역의 그냥 풍경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행복사진관 세 번째 딸인 3살배기 미아 같은 꼬마는 도망치다 신발이 벗겨져 넘어지는 통에 숨 넘어가는 울음을 토해내기도 한다. 굉장히 사실적이죠, 그죠? 사진관 엄씨는 이제 사진관 엄씨에 대한 설명이네. 사진관 엄씨, 딸만 셋을 두어 자칭 행복한 사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자칭 이런 단어 알아둬야죠. 됐나요? 자칭 스스로 칭하는 거죠. 요런 게 나중에 일치 문제. 됐죠? 사람들이 행복한 사나이라고 불렀다 이러면 돼안돼? 모르는 거야. 왜? 자칭 행복한 사나이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행복한 사나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용어를 말장난하는 거 잘 보셔야 돼.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국풍 문제 같은 거는 그런 안 좋은 문제들 있잖아. 그지? 그래서 행복한 사나이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해가지? 그렇게 좀 명확하게 문제를 낼 거야. 자, 첫째는 엄지, 둘째는 엄선, 셋째는 맨 맞은 데가 좀 그러네. 엄미. 됐나요? 그래서 엄지는 좀 이것도 그러네. 엄선 진짜 지금 보니까 조금 애매하다. 처음에는 그냥 지, 선, 미 해가지고 괜찮다 생각했는데 엄지하고 엄선을 좀 하세요. 엄미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하네.
그죠? 그래서 참 재미나게 사는 분인 것 같죠? 그죠? 예, 그래서 행복한 사나이의 발상이었다. 됐나? 자, 넘겨볼게요. 지물포 주씨가 구둣발로 대충 풀더미를 다독거려 놓고 들어가 버리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그렇죠. 바로 누구겠어? 강만성 노인이었다. 우리의 히어로 강만성 노인. 원미동 23통 일대 옛날에는 다 요렇게 했어. 23통 5반 6반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은 주소가 그렇게 안 돼 있죠. 됐죠. 그래서 5반 반상회 6반 반상회 요걸 한 달마다 한 번씩 했거든. 근데 그럼 지나가면 그 반장 아주머니가 맨날 불러. 영기 일로 와봐. 이번에 엄마 꼭 오시라고 해야 돼. 뭐 이렇게. 이해 갔나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야. 이때가 그런 시대지. 강농인을 모르는 일 없었다. 23통 일대는. 그러니까 23통 1반이니까 반이 더 쪼만한 거야. 근데 통에서 알 정도니까 강농인은 그만큼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인 거지. 그지? 아니 강론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지주라고 불렀네. 지주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야? 땅이 많았던 사람, 그죠? 그래서 땅 주인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막 소작 주고 이랬던 사람들이니까 지주라고 칭해야 더 잘 알았고, 그 지주네 밭에서 일어나는 여름과 겨울의 난리판을 속속들이 겪지 않고서는 이 동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뭔가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나 보다. 요거 됐죠? 예. 여름과 겨울의 난리판을 모르면 그 간첩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만큼 요 사건은 유명해. 그래서 이게 중심 갈등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다. 됐죠? 예. 소설 같은 거는 내신을 읽더라도 어떻게 조금 머리가 살아있게 읽어야 돼. 그냥 막 읽지 말고 이런 거 딱 나오면 포인트 한번 잡아보는 거지. 됐지? 중심 갈등일까? 이런 식으로. 막 살면 안 돼. 좀 능동적으로 사세요. 그치? 1m 80을 넘는 큰 키. 오우, 키 엄청 크시다. 그지? 선생님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죠? 됐나요? 1m 80을 넘는 큰 키. 나는 80이 조금 안 되니까. 됐나요? 나이 들어서 키가 줄어서 그렇지. 그죠? 중력 짜증난다. 하여튼간. 자, 넘는 큰 키에 거대한 몸집을 가진 강노인은 뭔가 이제 건강한 인물인 거지, 그지? 건장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언제 보아도 막일꾼 차림새였다. 막일꾼 차림이라는 것은 밑에 나오죠? 소박한 거야, 그죠? 소박하고 소탈하다. 유난히 큰 코는 얼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듯 싶고 그만큼 코가 크다는 거지. 됐죠? 요거는 뭐 과장이지 않을까요? 됐죠? 그만큼 크다는 거지. 코가 절반을 차지하고 그게 사람이겠어요. 그지? 아니지, 그지? 이상하게 생겼겠지. 이렇게 가 코만 이렇게 큰 건데, 그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말이 돼 이게? 그지? 말이 안 되지, 그지? 자, 과장법 정도 되겠지, 그지? 검붉은 얼굴과 어울리게끔 주먹코 또한 빨갛기가 딸기코 버금가는 빛깔이었다. 그러니까 검붉은 얼굴. 왜 검붉을까? 그렇지.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너희들 놀러 갔을 때 제일 먼저 타는 데가 어디야? 막 모자 쓰고 해도 코 아니야? 그렇구나. 얼굴도 타긴 하는데 코가 막 타기도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이런 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술도 먹기도 하고. 됐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일을 좀 하시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됐죠? 너희는 밖에서 많이 안 놀아서 모르는구나. 그래서 봄에서 여름 정도 돼서 밖에서 많이 놀잖아.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기 전에 신기하게 코가 계속 굉장히 빨개. 이해가요? 너희는 콧대가 낮아서 그래. 자, 그다음 빛깔이었다. 씩씩한 걸음걸이하며 노상 걷어붙인 채인 팔뚝에 꿈틀거리며. 노상 걷어붙였다. 왜? 계속 일을 하셔야 되니까. 됐지? 팔뚝에 꿈틀거리 힘줄 따위를 보노라면 노인의 나이가 이제 칠순을 코앞에 둔 것이라고 어림잡기는 좀채 어려웠다. 됐나? 목소리도 우렁차서 그가 밭에서 일을 하다 말고 용문아 하고 소리쳐 부르면 도로를 하나 건너서 100m쯤 떨어져 있어. 게다가 집은 어떻게 됐어? 딱 돌아앉았어. 그 2층 집에 있던 막내 아들 용문이 가끔씩 튀어나왔다. 됐니? 그만큼 건장하시고 괄괄하시고, 이해 갔나요? 거침없으신 분이야. 됐니? 그 다음 소박하고 일 열심히 하시는. 그래서 요 장면에서는 강노인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 노인이 갖고 있는 성격, 됐지? 이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외양 묘사는 성격을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간접 제시. 알겠지? 외양묘사를 직접으로 착각하는 친구들 가끔 있어. 알겠니? 요거는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 보여주기야. 됐니? 그래서 요런 것들도 하나의 장면 제시 형태가 돼버리는 거지. 됐죠? 네, 대화 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게 장면 제시인데. 자, 그 다음 강남부동산 박씨의 동업자이자 마누라이기도 한 고흥댁 나왔다. 고흥댁 표시 한번 또 할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 박씨. 부동산은 알지? 그지? 예, 옛날에는 이걸 부동산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었다? 복덕방이라고 했었다. 이해갔니? 요즘에 복덕방이라고 하면 아마 이거 복권 타는 대로 알걸? 애들. 그지? 예, 복덕방은 옛날에 부동산이었어. 됐죠? 자, 박씨의 동업자이자 마누라기도 한 고흥댁 밑에 말에 의하면 그가 막내 아들, 자 막내 아들이 누구야? 용문이가 막내 아들이야. 어찌나 깐깐하게 다루는지 이날 이태껏 아들하고 다정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본 적이 없노라고 했다. 그만큼 또 묵뚝뚝하기도 한 거고요. 그지? 고흥댁이 이날 이태껏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곧 원미동 23통 일대 역사를 통틀어 말하는 게 되는 셈이다. 강로인 말고는 가장 오래 이 동네에 털을 잡고 있는 가게가 바로 어디였으니까? 강남 부동산이었으니까. 이해갔지? 그래서 이때 고흥댁의 말은 실제 하나의 사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헐값의 원미동 땅들이 요 근래 들어 황금가시 되기까지 박씨와 고흥댁의 활약상은 눈부실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때 고흥댁의 활약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죠?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한때는 서울 개포동 이쪽에 강남 땅을 떡 주무르듯 했던 큰손이었다가, 자,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란 얘기는 요 얘기를 누가 전달한 거야? 그렇지, 고흥댁이나 박씨가 이야기한 거를 전달해 주는 거지. 그지? 큰손이었다가 밝힐 수 없는 모종의 사건으로 한 재산 다 날리고 달랑 맨손으로 부천에 내려와 별 볼 일 없는 거간꾼이 되어버렸다. 거간꾼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 중간 매개해주는 사람,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중개업자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 됐죠? 예, 물건을 사고 요 오른쪽 나와. 사고 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사람이야. 이해 갔나요? 예. 그게 누구였다? 박씨. 됐죠? 박씨는 누구야? 부동산 박씨. 그래서 고흥댁의 남편. 박씨의 도읍자기도 한 마누라이기도 한 고흥댁.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나중에 착각하지 말고 박씨가 요 인물하고 다른 거야. 고흥댁하고. 오케이? 박씨는 남편이야, 남편. 자, 버렸다는 박씨였다. 됐죠? 네, 박씨. 별 볼 일 없다고는 하지만 박씨가 원미동에서 한 재산 단단히 붙잡았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요거죠. 매매가 많이 일어난 거잖아. 됐죠? 네, 그 돈을 많이 번 거지. 됐죠? 네, 강남에서 뭐 하다가, 그죠? 큰 손이었다가. 이때는 강남이 막 개발됐을 때야. 강남이 개발될 때가 언제야? 60년 넘어가면서 70년 되면서 강남 땅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됐지? 요때 이제 막 정치권들 막 개입해가지고, 됐나요? 뭐 이렇게 땅을 사고 했던 그런 때라고 합니다. 80년대가 되면 이제 뭐 그 주위로, 그죠? 뭐 영등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퍼지고, 그다음 70년대 요때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성북동 미동이 성북동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막 값이 올라가요. 이해 갔지? 자, 그 다음 청소부가 쓰레기를 모아 태운 공터도 강남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강로인이 팔아넘긴 땅이다. 오, 이 땅도 강로인이 판 거야. 그죠? 그때 들어선 2층 상가가 벌써 4채나 되지만 도로편의 공터는 아직 세임자가 땅을 묵혀두고 있는 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공터들을 사가지고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됐나요? 우리 모습이었네? 그죠? 너희가 지금 몇 살이지? 17, 딱 그 정도 나이네. 그지? 옆에 막 공사하고 막 공터였으니까. 그지? 할아버지들 옆에서 막 채소 키우고 이랬으니까. 이해 갔니? 딱 요때 강로인들 계셨어. 오케이? 에.
자, 그 다음 딱 요 분위기 느껴지죠? 한쪽은 공사가 다 되고 상가가 있고 한쪽은 공터고, 그지? 예. 자, 그 다음 몇 달 안으로 새 건물이 들어설 자리라고는 했다. 이것을 빼고도 소방도로 왼쪽에는 팔아버리지 않은 땅이 100평 남짓한 덩어리로 셋이나 되었다. 그중 하나는 건재상에게 뭐 했어? 빌려준 거야. 시멘트나 모래따위가 그득 들어차 있었고 나머지 땅은 강로인이 해마다 아들과 함께 뭐해? 그렇지, 밭을 구워서 채소들을 가꾸고 있었던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소방도로 쪽으로 남짓한 덩어리가 몇이나 된 거야? 셋이 되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는 누굴 줬다? 건재상에게 임대를 준 거야. 됐나요? 네, 뭐 했다고? 임대. 빌려주는 거야. 임차는 뭐야? 임차. 빌린 거죠. 그러니까 건재상이 뭐 한 거야? 임차를 하고 강로인이 뭐 한 거지? 임대를 한 거죠. 그지? 걱정돼서 이런 것까지 설명하는 거야. 됐니? 뭐 다 하는데 왜 하시지? 이러지 말고. 알겠죠? 속으로는 또 그럴걸? 아, 난 몰랐는데. 뭐 이런 애도 있을 거예요. 임대, 임차. 자, 그 다음 나머지 땅에선 지금 뭐 하고 있어? 채소를 갖고 있는 거야. 큰 돈이야 못 되어도 그럭저럭 가용, 갖다 쓸 넉넉히, 그죠? 충분히 그냥 가용할 정도, 갖다 쓸 정도는 될 만큼 알뜰한 밭이었다. 강로인이 이제 제 밖에 안 남은 쓰레기 태운 자리를 찾아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밭에 거름이 될 만하다 싶으면 그는 어떤 것이라도 낡고 더러운 것도 망태기에 쓸어 담는 사람이었다.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이 둘이나 되었지만 또 표시.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이 몇이야? 둘. 그럼 지금까지 확인된 애만 몇 명? 그래, 지금까지 확인된 애들만 3명이야. 됐지? 근데 이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죠? 3명이야. 그래서 아들이 둘. 됐죠? 예. 어느 놈 하나 생활비 보태줄 자식은 없어서, 아이고, 자식 농사를 잘못 졌네. 그지? 건재상과 2층에 새 사는 이가 다달이 되는 월세만 가지고 사는 형편이니만큼 강로인 땅이 시가 몇 억짜리 덩치라 한들 그 땅에 고추 농사나 지어서는 수지가 안 맞는 지주였다. 됐지? 그러니까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됐나요? 여기 이제 월세 받아 사는 형편이긴 한데 몇 억짜리 땅이 있기는 하죠. 됐지? 하지만 실제 월세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농사 짓고 해봐야 돈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 요거 알아두면 되겠죠. 됐죠? 네, 수지. 수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가수 수지 말고 경상수지? 들어봤어? 수출한 거에서 수입을 뺀, 됐지? 그 값이 경상수지였죠? 일반적인 서비스나 재화 같은 거 나타내는 거. 그래서 수지라는 단어도 좀 알아두세요. 수지. 수지 타산? 들어봐서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그죠?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그죠? 아줌마 이거 좀 5,000원짜리 4,000원 해줘. 우리도 수지 안 맞아. 뭐 이렇게. 그지? 문제는 그 비싼 땅에다가 강로인은 한사코 뭐 한다고? 푸성기 땅이나 가꾸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임자가 나섰건만 이제는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로인 고집에 막혀 시청으로 통하는 1차선 도로의 양편으로는 여전히 뭐가 있어? 밭농사가 계속되는 중이었다. 자, 요건 어떤 묘사를 한 거야? 요게 중요한 거 아니야?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 뭘 뜻해? 그냥 아무 느낌 없어? 시청을 어디다 건설하겠냐? 대전에 막 구석탱에다 건설하겠냐고, 숲속에다가? 사람들 못 찾는데. 아니지. 중심에다가 시청을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시청이라고 한다면 이건 중심이잖아. 근데 중심을 통하는 2차선 도로 옆으로 뭐가 있다고? 밭이 있는 거야, 밭이. 이해 갔니? 강로인이면 아침마다 걸음 주고 막. 이해 갔나요? 그거지. 너희들 시골 도로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가끔 냄새 싹 구수하게 올 때 있잖아. 이해 갔니? 된장을 더 막 익힌 것 같은 느낌. 됐나요? 그거 뭐 하는 거야? 걸음 주는 거지. 그러면 시청을 찾아가는데 이런 냄새가 나면 넌 어떨 것 같아? 좋아? 안 좋잖아. 그치? 그럼 집들의 땅값이나 이런 것들은 안 좋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희 아파트가 있는데 중간에 거기다 막 소를 키워서 소 염분 냄새 나고 이러면 어떨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란 얘기인 거지. 그지? 그래서 시청으로 통한 2차선 도로면 그쪽은 아주 막 좀 깔끔하고,
됐죠? 건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야. 됐죠? 자, 올해도 봄은 왔고 그래서 강노인은 어김없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맨발 위에 신은 검정 고무신을 끌고 자신의 밭의 모습을 나타냈던 거지.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된 거야? 사건이 좀 진행이 되겠죠. 앞에까지는 전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시작일 겁니다. 자, 전개에 그래서 가는 거지. 이제 전개가 나오는 느낌이 이제 보이죠? 겨우내 굳어있던 땅은 괜히 날 들어가기가 썩 힘이 들었고, 게다가 돌덩이처럼 틀어박힌 연탄재 부스러기들을 일일이 골라내다 보면 한두 둑을 갈아엎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용문이가, 아까 막내 용문이가 지난달 내내 연탄재를 걷어내고 겨우 맨 땅을 내놓았다고 한 꼴이 요 모양이었다. 그만큼 어때? 연탄재 부스러기들이 진짜 사방으로 지천으로 막 퍼졌던 거야. 대체 그걸 말끔히 치우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봐봐. 연탄재들을 거두어내고 겨우 맨 땅을 내놓았다고 한 꼴이 그냥 요 모양밖에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나? 그러니까 심하게 뭐 돼 있는 거야? 훼손돼 있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서울 것들이란 강노인은 끙끙거리다 토막난 욕설을 내뱉어. 이거는 뭐야? 그렇지. 강노인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 거지. 됐죠? 서울 것들이라. 그러니까 서울 것들에 대한 불만, 비판. 강노인은 끙끙거리다 토막난 욕설을 내뱉어 놓았다. 강노인이 괭이를 내던지고 발끄트머리로 걸어가는 사이 언제 왔는지 부동산 박씨, 아까 보이죠? 박씨, 강남 부동산 아른 채를 하였다. 자그마한 체구에 무서 나온데 검은 태 안경. 그 다음 머리는 기름을 발라 쫙 달라붙게. 이런 걸 우리가 올백한다고 하거든요. 그 옛날에 그 뭐 돈 좀 많이 벌고 했던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 발라서 뒤로 쫙 넘겼어. 알겠지? 어느 나라 스타일? 그렇지. 재팬 스타일이야 이거. 이해갔지? 이제 그런 모습인 거지. 우리 때는 이런 분 많았다. 됐지? 그래서 요것도 뭘 나타내는 거야? 인물의 성격 드러내는 거지. 이해갔지? 인물의 성격. 뭔가 물질적인 거 추구하는 느낌? 됐어? 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거죠. 박 씨의 면상을 보는 일이 강노인으로서는 괴롭기 짝이 없었다.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땅을 팔아보지 않겠냐고 은근히 회유 거듭하더니 지난 겨울부터는 임자가 나섰다고 숫제 집까지 찾아와서 굉장히 어떤 인물이야? 적극적인 인물이죠. 이해갔지? 적극적인 인물이네. 뭐 지구부식이 투철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적극적인 정도로만 좀 해주시고요. 욕심이 좀 많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지? 욕심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언이설 다 늘어놓는 박씨였다. 그것도 강노인의 나머지 땅을 한꺼번에 사들여서 길 이쪽 저쪽으로 쌍둥이 빌딩을 지어 부천의 명물로 만들 것이고 거기에 초호합한 위락시설이 들어서서 동네가 삽시간에 환해질 것이라고 했다. 1층에는 상가, 2층은 사우나, 3층은 헬스클럽, 4, 5층은 사무실 임대하는 식의 건물 용도부터가 강노인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어차피 팔지 않을 땅이므로 이거 중요한 거야. 됐지? 내가 사고 안 사고 이게 아니라 내가 아예 그냥 팔지 않아.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느 작작 어떤 김칫국을 마시든 크게 나무랄 일은 못 되었다. 됐지? 그러니까 가타부타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됐니? 가타부타 말하지 않았다. 영감님, 유사장이 저 신복동 쪽으로 땅을 보러 다니나 봅니다. 영감님은 물론이고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박씨가 짐짓이야 일부러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고 있는데 뒤따라 나온 동업자 고웅댁 부인이죠. 고웅댁이 뒷말을 거둔다. 그럼 뒤에 있는 말은 누가 한 거야? 고웅댁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사장 같은 사람이 이 동네에다가 만약에 빌딩을 아주 높은 걸 세우면 그 동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다른 동네로 자꾸 보고 다니니까 그 유사장을 어디로? 그렇지. 우리 동네로 조금 좀 끌어당기자 이런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 참말로 이 양반이 지난 겨울부터 무진 애를 썼다요. 우리 새 방이나 얻어주고 소개를 받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라우.
그람시도 그리 애를 쓴 것이야. 다 한 동네 사는 정리로다가 그런 것이지요. 강로인은 가타부타 말이 없고 이번엔 박씨가 요거 조심해야죠. 왜 가타부타 말이 없었어? 요거 때문이야. 어차피 팔지 않을 땅이니까. 됐니? 근데 그 안에는 박씨에 대한 어떤 뭐 불만도 있기도 할 겁니다. 박씨가 나섰다. 아직도 늦은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름마다 똥냄새 풍겨주는 밭으로 두고 있으니 평당 100만 원 이상으로 팔아넘기기가 그리 쉬운 일입니까? 이제는 참말이지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 모르십니까? 88올림픽, 어이구, 시대적 배경. 88올림픽. 전에 북에서 쳐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신문방송에서 떠들어 쌌으니 2, 3천 원짜리 집들도 매기가 또 끊겼다. 이 말입니다. 영감님도 욕심 그만 부리고 이만한 가격으로 임자 나섰을 때 후딱 팔아 치우시고 영감님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임자 더 이상 오르긴 어렵다는디 왜 못 알아드실까? 요거 표시해봐. 자, 임자 더 이상 오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땅의 가치를 돈으로만 판단하는 거고요. 강로인도 돈 때문에 안 판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야. 강로인이 팔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농사 짓고 해야 되니까. 그지? 예. 경국이 할머니도 자 경국이 나왔다. 경국이 손주야 손주. 할머니도 팔아 치우자고 저 야단인디. 고흥댁은 이제 강로인의 마누라까지 쳐들고 나선다. 자, 요거 경국이 할머니 됐지? 누구라고? 강로인 부인 됐지? 그러니까 강국이 할머니니까 경국이가 손주가 되는 거지? 이해 갔지? 예. 강로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일하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그 등에 대고 박씨가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던졌다. 포기 안 하죠. 엄청 적극적인 인물이야. 예. 앞뒤 안 가리는 인물이지. 보통 너희 같으면 이렇게 한두 번 하다가 그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예의도 알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 이해 갔죠? 억척 같다라고 하죠. 그죠? 악착같이 그냥. 아직도 유사장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양이니까 금액이야 영감님 마음에 맞게 잘 조정해 보기로 하시고 일단 결정해 부리시오. 땅값 따위에는 관계없이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누차 했지만 박씨는 말본새는 언제나 저 모양이었다. 자기중심적. 이해 갔나요? 서울 것들이란. 박씨 내외가 복덕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에야 그는 한마디 내뱉는다. 저들 내외가 원래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강로인에게 있어 원미동 사람들은 어쨌거나 모두 서울 끈앞풀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때 서울 것들이라는 것은 지명 자체에 대한 불만이 아니야. 이해 갔니? 그래서 여기서 뭔가 물질적인 추구하는 것들은 다 그냥 서울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강로인 입장에서는 그냥 보통 명사화 시킨 거죠. 됐죠? 예. 됐어요? 오케이. 도대체가 서울 것들은 밭에서 풍겨나오는 두엄 냄새라면 질색 자망을 하고 손을 내젓는 천하에 본데없는 막된 것들이라니까. 강로인은 팽개쳐 두었던 괭이자루에 묻은 흙을 대충 털어내고는 다시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겨울 동안 좀 쉬고 있는 밭에다가 망할 놈의 연탄재나 산같이 내다버리는 못된 습성까지. 오케이. 보이냐? 그럼 연탄재를 누가 버린 거야 이거? 그래 동네 사람들. 됐죠? 그래서 강로인이 지금 서울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좀 알겠죠? 그죠?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그가 아는 서울 것들의 내력은 모조리 그런 겉투성이었다. 고추밭에 뿌리는 오줌에서부터 여름이 되어 김장배추 갈기 전에 얹어주는 툭 삭힌 인분에 이르기까지 서울 끈앞풀들의 극성 때문에 실컷 장말해도 밑거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부석부석한 땅. 왜 부석부석해? 그렇지, 연탄재. 됐나요? 농사 준비한 거 지금 쓸 수 있어 없어? 요것도 하나도 쓰지 못하는 것이. 이해 갔나요? 예. 이런 걸 뭐라고 부를까? 속담? 빛 좋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지. 예. 준비를 다 해놨는데 쓸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됐죠? 예.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또 해?
뭔가 막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는 걸 뭐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말 쓰죠. 됐죠? 예. 그러니까 당노인 입장에서는 진짜 막 엄청 열받겠지. 그지? 거기에다 매년 겨울이면 밭은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언제? 겨울에. 겨울 동안 용문이 녀석을 시켜 밭을 지키고 때로는 직접 나서 누구 여기는 대조 용문이 직접 나서서 밤사이 몰래 연탄재를 내다버리는 동네 사람을 지키곤 했지만 허사였다. 올봄에도 역시 트럭 한 대분 이상 연탄재를 생돈 들여 치워야 되는 손에 입었다. 2층 상가주택이 아니면 단독 연립이냐는 다세대 주택들이 질비한 이 동네는 한 집에 적어도 4가구 이상은 오밀조밀 모여 사는 게 보통이었다. 청소차가 하루는 쓰레기, 다음날은 연탄재 하는 식으로 꼬박꼬박 다니곤 있지만 요것도 그때 당시 풍습이죠. 사회문화적 특성이지. 너희는 어릴 때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썼나? 그랬나? 우리 때는 쓰레기를 내다 버릴 때 돈 안 냈어. 그냥 비닐봉지에다 밖에다 내놓으면 쓰레기차가 가져가서 이렇게 담아. 동네를 쫙 돌면서. 이해 갔니? 근데 그게 매일이 아니라 뭐 지금처럼 이틀에 한 번. 음식물 쓰레기 담아가시는 것처럼. 이해 갔나요? 옛날엔 이랬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겨울에는 뭐가 많아? 너희는 지금 겨울에 뭐 해요? 저기 난방하잖아. 도시가스로. 이때 당시는 다 연탄이었어. 그 다음 지금 집들이 다 뭘로 돼 있어? 아파트는 연탄 안 하겠죠. 그지? 뭘로 했어 지금 여기? 주택이지. 주택이니까 당연히 뭐가 많겠니? 연탄. 이때 당시는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이해 갔니?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집이 비싸. 이해 갔나요? 그래서 연탄이 많았던 거죠. 연탄도 이거를 다 떼우고 나면 밖에다 세워놓으면 아까 꼬마들 불 나오면 불장난 쳤죠. 연탄재 나오면 연탄재 막 발로 차고 들어가고 벽에다 던지고 알겠니? 그 연탄재를 내놓은 집 담 뒤에다 다시 버려 이렇게. 이해가 되면 다 깨져버리는 거지, 그지? 이런 장면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연탄재를 어떻게 치우는 게 더 편하겠니? 공터에다가 버려버리는 게 더 편한 거야. 이해 갔나? 그래서 당노인에 대한 불만 겸, 꼭 기억해야 돼. 당노인에 대한 불만 겸 또 하나는 편하니까. 치우기가 편하니까. 안 치우면 애들이 자꾸 장난하고 지저분해지니까 그게 더 소용이 편한 거야. 자, 그 다음 그게 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바람에 연탄재쯤은 아무래도 손쉬운 쪽으로 처치하는 이들이 많았다. 보이죠? 아무래도 손쉬운 쪽으로 처치하는 거야. 손쉬운 쪽으로. 그것도 그것이지만 여름 내 더러운 인분 냄새 풍겨주는 밭꼬라지가 밉다고 불어 일부러 이곳에다 연탄재를 내던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강노인도 짐작. 됐죠? 그럼 연탄재를 그렇게 치우는 이유가 2가지인 거야. 됐나요? 네. 뒤쪽이 좀 더 강할 수 있겠죠. 자, 충약 부분 줄거리. 다음날 강노인 내외가 밭에 썩은 두엄과 인분 얹어주고 들어오자 밭 뒤에 연립주택에 사는 정면마야. 어디에 뒤에 살아? 밭 뒤에 살아. 됐니? 그럼 밭 뒤에 살면 아하, 냄새도 조금 더 나시겠다. 그죠? 그런데 그 엄마가, 정면마가 딸을 데리고 와서 새 옷에 똥칠을 했다며 따졌다. 새 옷에 똥칠을 했다. 따진 거야. 야, 그럼 이런 상황 누가 잘못한 거야? 저기 딸이 잘못한 거 아니야? 됐나요? 이거 인터넷 유튜브에 올려야 돼 이거. 이해갔니? 갑질. 이해갔나요? 자, 어쨌든 강노인의 마누라는 동네 사람들과 갈등만 일으키는 땅을 팔아서 자식놈들 뒷바라지. 자, 요때 가치관의 차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자식들. 이해갔지? 애지중지한다고 하죠. 뒷바라지나 해주라고 극성을 부렸다. 강노인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넷. 어이구, 자식 많았네. 그죠? 누구누구 나와 딸 하나 아직 등장 안 했고 아들 몇 명? 넷이지. 아들 둘 아까 나왔었고 막내 하나 등장했었죠. 됐지?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해마다 기대한 만큼의 수확을 안 줘주는 땅 농사에 비하면 자식 농사는 너무 허망했다. 강노인이 엎쳐쓰레 늘려놓은 땅이 서울 근교에 개발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조각조각 잘려나갔고 땅 판도는 고스란히 아들, 딸 밑에 쏟아부었으나 거두어들이는 게 없었다. 됐죠? 그러니까 아들, 딸도 뭐 성실하게 한 것 같진 않아.
됐죠? 뭔가 사업을 크게 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크죠. 자, 그 다음에 위기 부분.